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종입니다. 오늘 여자들이 선택을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옥순이 결국 상철을 선택하지 않고 광수를 선택했어요. 누가 봐도 상철한테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상철 인터뷰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부터 옥순이 당연히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도 없었고 사실 별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햇빛 받으면서 광합성까지 하면서 나름 행복했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딱 든 생각이 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상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없는 사람이었으면 저렇게까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대도 없었다, 마음도 없었다, 이렇게 여러 겹으로 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반대라는 증거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상철이 유독 기대라는 단어를 반복한 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기대가 없었다는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속에 기대라는 감정이 뚜렷하게 존재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다고 부정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있었다는 걸 언어로 이미 드러내고 있는 셈인 거죠. 진짜로 마음이 없었다면 상철이 저 순간에 뭘 했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축하한다 한마디 하고 숙소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편하게 웃고 떠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여준 건 그게 아니었죠. 광합성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굳이 카메라 앞에서 연출을 하고 행복하다는 말까지 몇 번이나 강조를 하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저렇게 여러 번 강조하지 않거든요. 계속 괜찮다 되뇌는 것 자체가 스스로한테 하는 다짐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인터뷰는 시청자를 향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상철 본인이 본인한테 하는 위로에 가까운 게 맞다 이건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로는 아무렇지 않다고 해놓고 정작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들 숙소로 돌아간 상황에서 상철 혼자 여자 숙소 앞에 집 지키는 개마냥 앉아서 또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긴 진지한 남자 컨셉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마음을 정리한 사람이라면 그 공간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누가 봐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이는 자세와 표정을 유지했다는 것도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의식한 행동에 더 가깝다는 거거든요. 힘든 티를 내고 싶은데 대놓고 말하기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분위기와 자세로 대신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 경수랑 순자가 하필이면 딱 맞춰 지나가줬고 지나가다가 왜 그러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상철이 하는 말이 옥순이 답을 안 해줘서 자기도 뭔가를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날 실제 대화를 보면 옥순이 생각해보고 내일 말해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철이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고 오히려 마음이 많이 편하다는 말까지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경수랑 순자 앞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철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이런 이중적인 화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상철이 스스로도 지금 자기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편했으면 경수랑 순자한테도 그냥 편하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반대로 얘기를 해서 자기가 옥순 때문에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건 결국 본인 입으로는 인정 못하는 감정을 다른 사람의 시선과 반응을 통해서 대신 확인받고 싶어 하는 심리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매달리는 사람으로 보이기는 싫은데 동시에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두 욕구가 동시에 작동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물론 옥순한테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시간이 흘렀으면 정확한 의사표현을 해줬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중간하게 여지를 남겨두는 태도가 결국 상대방을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옥순 어장 이야기까지 같이 다뤄야 해서 오늘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따로 정리해서 다뤄볼게요. 자, 다시 상철 얘기로 돌아오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상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우울해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실제로 하는 말과 행동은 오히려 짜쳐 보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저는 이게 타고난 기질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초봉도 꽤 받았잖아요. 지금은 연봉이 1억 정도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상철 나이대에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철이 친구들 또는 또래 평균이랑 비교하는 단어들을 계속 꺼내는 이유가 본인이 확실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어린 나이에 또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버렸고,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쌓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집을 사겠다는 말도 나오고 나사에 들어가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경제적으로 또래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과 연애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상철은 이 두 가지를 은근히 같은 선상에 놓고 내가 이만큼 갖췄으니까 옥순이 나를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는 숨은 기대를 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람 마음은 스펙이나 연봉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숫자로 증명이 안 되는 감정의 영역에는 상철이 오히려 서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해지는 부분이 하나 생겨요. 왜 굳이 나사나 전 세계에 집을 사겠다는 것처럼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까지 꺼내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크고 화려한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경험과 맞닿아 있다고 봐요. 진짜 단단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굳이 부풀린 미래를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철의 저 말들은 허세라기보다 본인 스스로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자기 가치를 말로라도 계속 확인하려는 시도에 가깝다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상철 입장에서는 한 번도 진짜로 겪어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광수라는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정작 광수는 상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상철 혼자서만 계속 광수를 경계하고 은근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계속 내비치고 있거든요.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저렇게까지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요. 근데 상철은 그러지 못하고 계속 뒤에서 견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데, 이게 바로 우월감과 열등감이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존재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나는 너보다 낫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싶은데 속으로는 이 사람한테 밀릴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고, 그 불안을 인정하기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대신 은근한 견제와 아닌 척하는 태도로 표출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일찍부터 또래보다 앞서 있다는 감각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진짜 경쟁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유독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능 경험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은근히 견제하는 방식으로 자기 우위를 억지로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관심 없는 사람 이름은 대화 중에 저절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 감정 상태를 설명할 때도 계속 광수라는 존재가 기준점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계속 신경 쓰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언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반복된 언급 자체가 상철 스스로도 감추고 싶어하는 불안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상철은 옥순을 확실히 원하고 있고, 옥순이 광수를 선택한 순간 진짜 크게 흔들렸던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우월한 이미지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다, 기대 없었다 이런 말들로 계속 감정을 축소시키고 포장을 하는 건데, 정작 행동은 여자 숙소 앞을 떠나지 못하고 경수랑 순자한테는 반대로 힘들다는 티를 내는 식으로 계속 새어나오고 있다는 거죠. 진짜 마음이 없었다면 저렇게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결국 혼자 남아서 기다리고 굳이 주변 사람들한테 다른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상황에 몰입해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어릴 때부터 쌓아온 근거 없는 우월감과 그 우월감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견디지 못하는 불안함이 같이 깔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상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방어적인 말과 행동은 옥순을 향한 마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들켰을 때 감당해야 할 창피함을 미리 막아보려는 시도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창피함을 피하려는 행동들이 오히려 더 크게 마음을 들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숨기려고 할수록 더 드러나는 이 모순이 지금 상철이 처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상철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척으로만 넘기려고 한다면 지금 같은 패턴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좋아하는 티를 내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버리며 솔직하게 다가가야 할 순간에도 계속 여유로운 척을 먼저 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은 이 사람 마음을 확신하지 못한 채로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단순히 옥순이라는 한 사람과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상철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계속 부딪히게 될 본인의 근본적인 과제라고 저는 봐요. 진짜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상철이 정말로 다음번에는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괜찮은 척이 아니라 흔들렸다는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